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중앙일보 7월 6일자 강주안 논설위원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청소년이 살아남는 대한민국이 되려면입니다. 참 무거운 제목이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달리 말하면 자살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남을 확률이 가장 낮은 나라이다.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가 심각하다. 2021년 0세부터 17세 아동 청소년 자살률은 2000년대에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 10만 명당 2.7명으로 지난 2015년에는 1.4명인데에 반해 무려 2배가 됐다. 하지만 15세부터 17세에는 9.5명에 이른다. 바로 대학 입시에 시달리는 나이이다. 이유를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 학업 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으로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무려 25.9%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말해준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지난해 전국 초, 중고등학교 학생 5,176명과 학부모 1,8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쯤 되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대학 수학 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시점은 좋지 않았으나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6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 경쟁 그리고 사교육비, 심화하는 교육 격차라며 사교육비 절감을 지시했다. 결과는 민망하다.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더 번창했다. 2018년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청소년들의 자살자를 대폭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오히려 상승 중이다. 토요일인 지난 7월 2일 오후 10시쯤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차로 돌아봤다. 평일보단 덜했지만 주말인데도 학원 간판이 붙은 빌딩 앞마당, 비상등을 켠 승용차들이 늘어섰다. 건널목에 교통 안내 요원들이 분주하다. 비슷한 옷차림에 불록한 배낭을 맨 학생들이 쏟아져 나와 제각각 부모의 차를 찾아서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 상위권에 올라도 우울감을 물리치기 어렵다.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학생들에게 학업이나 성적에 대해 스트레스를 가장 받는 큰 이유를 묻자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신감 상실이라는 대답이 의외로 많이 나왔다. 무려 73.8%가 나왔습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상가 옥상
출입문 개폐 장치 설치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학생 투신이 잇따르며 생긴 일이다. 소용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자살 이외 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은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지난 2016년에 같은 이유로 아파트 옥상에 자동 개폐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학생들이 옥상으로 향하지 않게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문이라도 잠그자는 고육책이 초라하다. 악순환에 빠진 입시와 자살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해결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망갈 뒷문이 마련돼 있다. 자살을 줄여야 할 정부 부처들 사이엔 자살 관련 정보가 실시간 공유조차 안 된다. 그러니 자살이 늘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입시는 사교육이 좌우한다는 인식이 만연해 공교육 담당자들은 오히려 부담을 덜었다. 명문대나 의대 진학을 학원 책임이 됐다. 킬러 문항을 앞세워 1등부터 50만 8,030등까지 줄을 세웠지만 공정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난이도 조정조차 서둘러 학생을 물수능과 불수능에 번갈아 밀어넣는 출제위원들이 무슨 재주로 완벽한 평가를 하겠는가? 킬러 문항을 없애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해도 공교육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그게 바로 학생을 살리는 길이다. 현 상황에선 킬러 문제 하나를 틀려 12년간 공부가 허물어지면 극단적 상황에 몰릴 수 있다. 휴일에도 밤 10시까지 사교육에 갇혀 우울과 싸워야 한다. 비싼 학원 등록이 필수인데 돈이 없어 좌절한다면 학생뿐 아니라 부모까지 위태로워진다. 이런 시스템이 자살률 1위의 한 축이다. 앞으로 입시 제도를 결정할 때 청소년 자살률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자. 사교육 비중이 커지면 경제적으로나 일상생활 측면에서나 위험 요소가 많아진다. 공교육 틀 안에서 출제해 수능이 쉬워진다면 정시에 보완책을 마련하면 어떨까? 수시와 논술 역시 한계가 드러나는 마당에 현행 체계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결국 대학과 사회가 함께 변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입시 현장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비극을 멈추지 못한다. 삶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입시가 절실하다. 킬러 문항 개수보다 청소년 자살률이 교육 당국의 진정성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일지 모른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논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청소년들을 위한 잡지를 무려 18년 동안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미국에서 발간되는 번역서도 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참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임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 자살률이 심각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주로 학업 성적 때문이지요. 대학 입시에 시달리는 학생들인데 주로 불안감과 우울증입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만약에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면 심각한 자살률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명문대와 의대 진학을 하는데 사교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니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어쩌면 학원비가 없어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것도 좌절감에 피해를 느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사교육 비중이 날로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데요. 커질수록 학부모와 자녀들의 위험 요소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1등과 꼴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혹시 꼴등을 하더라도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격려를 해줘야 자녀들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 성적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기대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2등을 한 자녀를 두고 부모는 1등 하기를 분명히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의 자살을 줄이는 길은 공교육의 정상화는 물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문제라고 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완만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자녀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모든 문제는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서만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학업 성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말을 해서는 결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격려와 용기를 심어줘야 합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과 힘을 가진 인생 최대의 에너지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말 속에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대학 입시 정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